네, 사부 수업 진행 이어서 할 텐데요. 네, 앞서서는 이제 8086이 갖고 있는 어드레싱 모델에 대해서 다뤄봤었죠. 네, 이제부터는 그 메모리 모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큰 제목을 보면은 어셈블리 프로그램의 구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은 그걸 이제 구성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우리들 그 앞에서 무슨 세그먼트다, 오프셋이다 엄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세그먼트는 어쨌든 그 메모리 단위인 거잖아요. 64KB 의 크기를 갖는. 근데 그 메모리 단위들 여러 가지로 이제 되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작성되는 프로그램의 코드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이 세그먼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코드 세그먼트 어떻게 되고 데이터 세그먼트 어떻게 되고 스택 세그먼트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셈블러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 모델이라는 걸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셈블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셈블러 지시자들을 일종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밑에 보는 것 같이 이제 점 모델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모델을 이제 써주면 돼요. 근데 메모리 모델은 이제 뭐 타인이란 것도 있고 스몰이란 것도 있고 미디엄, 컴팩트, 라지, 휴지, 플랫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예제를 진행할 때는 보통 스몰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참고로 타인이랑 플랫에 대해 좀 써놓긴 했는데 타이니는 아마 주로 이제 닷컴으로 끝나는 점 컴으로 컴의 그 확장자를 갖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플랫은 우리가 8086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32비트 보호 모드에서 제공되는 그 메모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 프로그램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세그먼트들로 구성이 돼 있다 했죠. 코드 세그먼트는 코드가 저장되고 데이터 세그먼트에는 데이터가 저장되고 스택 세그먼트에는 그 스택 영역이 저장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나에는 여러 가지 세그먼트들로 구성이 돼 있다 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그 세그먼트들이 되게 여러 개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제약 조건 같은 걸 준다던가 해가지고 메모리 모델을 여러 개로 좀 이렇게 좀 정형화를 해놓은 거예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제 스몰, 미디움, 컴팩트, 라지, 휴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스몰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뭐 그 강의 자료를 그냥 좀 참고로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몰은 한 세그먼트의 코드를 저장하고 한 세그먼트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코드 세그먼트 하나, 데이터 세그먼트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 좀 뭐 스택 세그먼트가 또 있을 거고 그 이외의 메모리 모델들은 그 이상의,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코드 세그먼트나 또는 한 개 이상의 데이터 세그먼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로 분류가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들이 뭐 도스 시절을 컴퓨터를 다뤄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뤄봤을 수도 있는데
아마 옛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보면은 .com으로 끝나는 실행 파일이 있는 한편 .exe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실행 프로그램인데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었을지 좀 궁금증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로서 그냥 재미로 들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로서 설명하려고 추가를 한 거거든요, 강의 자료에. 그래서 둘 다 이 실행 파일의 확장자가 맞긴 한데 이 둘은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세그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com이랑 exe의 큰 차이, 그러니까 결정적 차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크기, 세그먼트 초기화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 차이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일단 .com부터 볼게요. .com은 일단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이런 초창기 마이크로 컴퓨터 시대,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이 뿌리를 두고 있는 다소 좀 옛 잔재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실행 프로그램의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이거는 그 명령어랑 데이터 모두에 대해서 그 한 개의 세그먼트만을 사용합니다. 세그먼트 하나가 몇 킬로바이트라 했죠? 64킬로바이트라 했죠? 그러니까 .com 프로그램은 64킬로바이트를 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코드 세그먼트 안에다가 여기 보면은 하나의 코드 세그먼트 안에다가 그 PSP라고 하는 그 일종의 제어 블록이랑 일종의 뭔가 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그 제어 블록이랑 스택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코드 세그먼트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넣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com은 그거랑 다르게 .exe 파일은 여러 개의 세그먼트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그러니까 코드랑 데이터 스택을 서로 다른 세그먼트에 유지합니다. .exe랑 비교해서 .com은 64KB 그 세그먼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그런 제약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구조는 훨씬 더 단순하겠죠. 네, 어쨌든 그 실행 프로그램의 확장자에 따라 좀 참고적인 얘기, 참고 사항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32비트 확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 컴퓨터는 뭐 64비트 요즘에 많이 보급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x86 쓰고 있잖아요. x86 흔히 말하는 IA32 인텔 아키텍처 32 계열의 x86을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32비트 환경에서 이제 개발하게 될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서 32비트 확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32비트 구조로 확장이 된 거는 386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5년에 나온 80386부터 그 기존의 16비트 구조였던 8086 X86 구조가 이제 32비트로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기존의 16비트 레지스터와 16비트 데이터 버스 그리고 20비트의 주소 버스를 가지고 있었던 8086과 다르게 32비트 레지스터, 32비트 데이터 버스, 그리고 32비트 주소 버스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주소 버스가 32비트고 레지스터도 32비트이기 때문에 기존의 세그먼트 오프셋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에 32비트 선형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주소 참조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 전에는 뭐 세그먼트 주소가 어떻게 되고 오프셋 주소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되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고려할 사양이 줄어든 거죠. 그냥 32비트 선형 주소를 사용하면은 바로 메모리 주소를 직접적으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는 방식이 단순화돼서 좀 덜 골치 아프게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존의 8086과 다르게 다양한 이 실행 모드, 구동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8086에서는 그냥 싱글 태스킹을 할 수 있고 20비트 실제 주소를 사용하는 실제 주소 모드만을 사용을 했었어요. 8086에서는. 근데 그거랑 다르게 386부터는 되게 다양한, 뭐 286부터 보호 모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386에서는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구동 모드를 제공을 해주고, 이 실제 주소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환을 위해서 둔 거죠. 어쨌든 결정적으로 보호 모드라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멀티태스킹, 그리고 각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4GB나 되는 이 선형 주소 공간,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가상 메모리를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코드나 데이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메모리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보호 모드라는 그런 모드를 제공을 해줬고요. 그리고 보호 모드 환경에서 이제 도스 프로그램 같은 그런 실제 주소 모드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뭔가 에뮬레이팅을 해주는 가상 8086 모드라는 것도 제공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로 좀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켰을 때 도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실행을 시켜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뭐 64비트를 막 쓰고 이러니까 16비트를 명령 프롬프트로 실행시킬 수 있고 이런 거를 뭐 확인하기 어렵긴 할 텐데, 어쨌든 32비트 뭐 윈도우 XP 같은 거 쓸 때 그 명령 프롬프트 창 킨 다음에 16비트 프로그램, 도스 시절에 쓰던 몇몇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QBasic이라고 하는 그 도스 시절에 제공해줬던 그 진짜 도스용 베이직 인터프리터 같은 걸 제공을 해줬는데, 그거를 윈도우 XP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가상 8086 모드를 X86 프로세서에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실제 주소 모드, 그러니까 16비트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보호 모드 환경에서 돌리기 때문에 뭐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하드웨어 같은데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은 실행을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것들은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32비트로 확장됐으니까 레지스터도 이제 32비트로 확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가 32비트로 확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32비트로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의 레지스터랑 다르게 앞에 extended라는 의미를 갖는 2를 붙임으로써 AX, BX, CX, DX가 아니라 EAX, EBX, ECX, EDX라는 32비트 레지스터로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위 4바이트, 상위 2바이트, 하위 2바이트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또 상위 바이트, 하위 바이트로 나눠지는지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2비트로 확장된 레지스터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고, 그 인덱스 레지스터인 SI랑 DI도 ESI, EDI로 확장이 됐고, 베이스 포인터랑 스택 포인터도 EBP, ESP로 확장됐고, 인스트럭션 포인터, 프로그램 카운터도 EIP, 플래그 레지스터도 E 플래그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환을 위해서 16비트로 계속 뒀는데, 뭐 기타 여러 가지 용도를 위해서
FS랑 GS라는 또 16비트 레지스터가 또 추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룰 일이 따로 있진 않기 때문에. 네, 386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인텔 아키텍처 32로 넘어오면서 그 주소 지정 방식이 조금 확장된 게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간접 주소 지정할 때 베이스 레지스터인 BXBP나 아니면 인덱스 레지스터 SI나 DI만을 간접 주소 지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BX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AX를 그러니까 AX에다가 막 메모리 그 오프셋 값 어떤 그 메모리 주소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거 간접 참조하는 거는 안 됐어요. 8086에선. 근데 386부터는 그러니까 32비트 확장됨으로써 됨에 따라서 이 범용 레지스터 모든 것들 EAX, EBX, ECX, EDX 네 가지 모듈을 간접 참조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EAX에다가 예, 아니면 뭐 여기 예제는 없으니까 네, EAX에다가 뭐 어떤 변수의 그 주소값 어드레스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간접 참조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팩터, 배율 인자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는 오프셋 계산하는 그런 더 복합적인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덱스 값을 이제는 아예 곱할 수 있어요. 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점이 추가됐다는 거. 그 이외에는 기존의 8086에서 제공해줬던 간접 참조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업이 정말 분량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번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익히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짜보고 명령어가 생긴 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레지스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세그먼트가 뭐고 오프셋이 뭐고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이해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뭐 다 외우지 못했다던가 뭐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너무 걱정할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했던 개념에 대해서는 꼭 이해하고 그래도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어셈블리어 코딩 실습을 좀 시작을 할 거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그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